2014년 9월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나라 라이베리아의 한 일간지가 전한 충격적인 소식. 에볼라 바이러스는 미 국방성이 개발한 세균 무기. 어머. 전 세계에 죽음의 공포를 안긴 에볼라 바이러스가요. 실은 포화 상태에 이른 세계 인구를 줄이기 위해 미국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세균 무기라는 보도였는데요. 오도였대. 끔찍하다. 2014년 라이베리아를 비롯해 서아프리카를 강타한 에볼라는 초기 사망률 90%, 2년간 무려 10,0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치명적인 바이러스인데요. 이에 WHO가 에볼라를 지난 40년간 최악의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죠. 근데 미국이 왜 에볼라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라이베리아의 일간지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1975년 미국이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협력해 당시 자이르에서 최초로 에볼라 바이러스를 개발. 그런데 개발 이유가 아프리카 빈민과 흑인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였답니다. 그 배경에는 흑인을 열등 인종으로 분류해 인종 청소라는 끔찍한 음모가 숨어 있었다는데요. 아, 저거 나치 때나 진짜, 있었던 얘기 예. 아니에요? 그 뒤 점점 몸집을 키워간 에볼라 바이러스 미스터리. 이번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제약회사들과 손을 잡고 에볼라 백신을 미리 만들어 특허를 따뒀다. 그래서 막대한 백신 판매 수익을 챙겼다는 주장까지 제기됩니다. 1960년대 실제로 이제 미국이 매독균 인체 실험했다라는 음모론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아직 사실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아, 전례가 있구나. 이제 없던 얘기는 아니에요. 전 세계를 공포에 몰고 간 죽음의 그림자, 에볼라 바이러스. 정말 에볼라 바이러스에 검은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을까요? 자, 다음 특종입니다. 바이러스를 둘러싼 인구 감축 음모론은 또 있습니다. 1947년 우간다의 지카 숲에서 처음 발견된 지카 바이러스. 이것도 난리였죠. 이거 난리죠. 난리였죠. 응. 주로 이집트 숲모기에 물려 감염되는 것으로 두통, 발열, 근육통과 같은 증상을 일으키는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임산부가 출산을 하면 아이가 소두증일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저 많이 알려졌잖아요, 저 얘기. 2016년 브라질에서 지카 바이러스가 대유행. 이때 브라질 당국에 접수된 신생아 소두증 사례가 무려 4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전년 대비 무려 20배가 넘는 수치였는데요. 어마어마하게 급증하긴 했네. 근데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약간 가임기 여성들한테는 또 맞아요. 특히 맞아요. 공포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충격적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가 확산된 건 영국 때문입니다. 바로 영국의 생명공학 회사 오사가 지카 바이러스 확산의 배후라는 것. 사건의 발단은 오래전부터 브라질 정부가 골머리를 앓아온 풍토병인 댕기열 때문이었습니다. 이 댕기열의 숙주가 바로 지카 바이러스의 숙주이기도 한 이집트 숲모기. 그래서 브라질 정부는 댕기열 확산을 막기 위해 유전자를 변형한 이집트 숲 수컷 모기를 브라질 동북부 지역에 방사하는 실험을 했는데요. 실제로 모기 유충이 95%, 성체는 78%나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는데요. 여기까진 좋은 거잖아요. 다행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유전자 변형 수컷 모기를 방사한 지역에서 이번엔 지카 바이러스가 창궐한 겁니다. 그리고 이때 사람들의 불안을 좀먹고 등장한 한 주장. 영국 생명공학 기업 오사가 지카 바이러스를 퍼뜨릴 목적으로 일부러 유전자 변형 모기를 방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말도 안 돼.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랬다면? 소문에 따르면요. 댕기열 확산 방지 실험은 명분일 뿐 오사의 진짜 목적은 인구 감축이라는 거였죠. 아유. 게다가 더 놀라운 건 이 끔찍한 계획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미국의 대표 소프트웨어 M사의 전 CEO 빌 게이츠라는 겁니다. 에이. 말이 됩니까? 아우. 빌 게이츠는 에볼라 바이러스 연구에 한 해 수조 원을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말이 됩니까? 지카 바이러스 음모론에 등장한 영국 생명공학 기업 오사가 빌 게이츠가 만든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이 지원하는 회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소 빌 게이츠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선 전 세계 인구를 감축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강연에서 언급한 사실까지 더해져 음모론에 더 힘이 실렸습니다. 사실과 추측이 얽혀 만들어진 지카 바이러스 음모론.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들이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아선 안 되겠죠? 2009년 12월 9일 새벽 노르웨이 북부에 위치한 핀마크 지역.
사람들은 갑자기 하늘에 떠오른 정체불명의 빛 때문에 대혼란에 빠졌는데요. 이거 사진으로 보시죠. 에이 합성이네. 이거는 뭐. 전부 에이. 저런 색깔이 나올 수가 있나? 그러니까. 요즘 우리 어떻게 보고 저 사진을. 그래. 전 조작이죠. 그래. 무조건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네. 자, 그들이 목격한 것은 상공에 떠 있는 나선형의 불빛. 소용돌이 마냥 시계 방향으로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3분 뒤 소용돌이 중심부에서 푸른빛의 광선이 나타나더니 이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노르웨이를 떠들썩하게 만든 이 괴현상을 두고 지구 물리학 관측소의 연구원인 투롤스 린 한센은요. 그 빛은 미사일 발사 실험 중 발생한 불빛입니다. 누출된 미사일 연료가 공중에서 떠돌다가 떨어진 것이죠. 나선형 불빛의 정체를 미사일에 누출된 연료로 지목. 불빛이 발견되기 전날 러시아 해군이 핀마크 지역 인근의 바렌츠 해에서 미사일 실험 발사를 한 사실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천문학자인 조셉 박사의 생각은 달랐는데요. 바렌츠에서 미사일 실험 발사가 수차례 진행됐지만 단 한 번도 그런 불빛이 발견된 적은 없습니다. 미사일 발사에 실패할 경우 폭발로 인해 기체가 여러 조각으로 나뉘게 되는데 나선형 불빛이 목격된 주변에서는 그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빛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그러게. 그래서 조셉 박사가 추측한 광선의 정체는 나선형 비행을 하는 미확인 비행물체, 즉 UFO가 남긴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의문들을 남긴 노르웨이의 나선형 불빛. 그런데 2012년 중동 5개 나라에서 이 소용돌이 광선이 또다시 포착됐는데요. 이번엔 5개 나라에서 발견된 겁니다. 비슷하긴 한데 이것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미스테리하네요. 하늘에서 발견된 미스터리한 소용돌이 불빛.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음모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